어제 0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3만 4,708명이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수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좀 줄었다 하는데 정점을 찍으면 좀 더 줄어들 수 있을 거라 하는데 언제쯤 정점에 도달할지 한번 알아보고 또 오늘부터 방역수칙이 완화된다 하지. 뭐가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어제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9,526명. 그러니까 10,000대가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코로나19 상황부터 좀 진단해 주실까요?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가 이제 부산만 해도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명이 넘으면서 많이 놀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 당시에 전국은 62만 명에 달할 정도로 아주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저는 보기에는 이제 정점에 벌써 이제 거의 다다른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갑자기 근데 이제 지난주에 증가를 해서 이게 더 증가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도 바로 양성이 나오면 확진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게 하고 네네. 그리고 또 신고 건수가 조금 늦게 반영되면서 아마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제가 통계를 좀 보면은 지난주가 아마 정점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데 왜냐하면 한 주 평균 동안 확진자 수 추이를 보면요. 네네. 우리 확진자 증가폭을 보는데 수가 아니고 증가폭. 네. 2월 중순에는 한 3만 명 정도가 한 주 단위로 증가했거든요. 네. 예. 근데 2월 말에는 4만 명. 그리고 3월 초에는 7만 명이 한 주 동안 증가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최근에 한 주인 3월 10일에서 3월 16일에는 5만 명 증가로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주 후반부 정도 되면 떨어지는 추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갑자기 증가해서 저도 조금 혼돈이 왔었는데 네. 지금 이 추세를 봐서는 거의 정점에 지난주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 주를 지나면서는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증가폭 요거를 쭉 살펴보면 조심스럽게 지금 정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갈 것 같다 하셨는데 그래도 뭐 네네. 30만 명대 이렇게 전국적으로 나오니까 사실 이게 적은 네. 수가 아니다 아닙니까? 예, 당연합니다. 예. 이게 이 수가 확진자 수도 많고 추후에 중증 환자나 이런 현재도 많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이제 아직은 안심할 단계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예. 그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상황을 보면 네네. 크게 나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네. 어제 327명이 코로나19로 사망을 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네네. 이것도 좀 짚어주시죠.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게 되면요. 그 확진자 중에서 고위험군들이 나빠지는 시기가 보통 한 주에서 2주 뒤에 나빠지는 게 드러나거든요. 예. 그래서 위중증 환자가 정점을 찍게 되는 거는 거의 한두 주에 이제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가 최고로 본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확진자 수는 줄더라도 중증이나 또는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3월 말이나 4월 초가 상당히 고비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최대한 어르실 때 역량을 최대한 올려서 이 마지막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거의 78.8% 거의 80%인데요. 예. 일부 병동이 오늘 또 가동이 되면 도움이 되겠지만 거의 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바로 신속하게 배정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고 그래서 이제 위중증 환자를 보통 우리가 이제 고유량 산소를 공급하는 환자라고 하는데 산소를 압력을 좀 줘서 많은 양을 이제 공급하는 그런 치료가 있는데 그런 치료를 받는 분을 위중증이라는데 예. 이제까지는 위중증 병상에서 주로 했었지만 이제는 준중증 병상에서도 이런 중증 환자를 봐야 된다고 이제 중수본 조치가 내려올 정도로 조금은 네네. 다급한 시점이고 그리고 일부는 인공호흡기라든지 이런 부족한 자원에 대한 수급도 여러 가지 이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진자 수 줄었다고 너무 안심하시면 안 되고 특히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나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아니 이제 쭉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치기는 했지만 그동안 네. 그래도 지금 조금 더 고삐를 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시행된다 하더라고요. 네. 걱정이 되기도 되는데 네, 어떻게 그렇죠. 달라지는 겁니까? 이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실은 명확하게 아직 감소세가 이제 넘어간 게 아닌 상황에서 이제 일부 이제 조치가 돼서 저도 조금은 우려가 되긴 한데요. 예. 오늘부터 아마 사적 모임 인원이 6명에서 아마 8명으로 2명이 늘어나게 되고요. 네네. 근데 다행히 이제 식당, 카페, 다중이용 시설 영업 시간은 그대로 오후 11시로 유지를 하는 조치로 아마 되는데 아마 이것도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 때는 확실하게 이제 감소세 시점에 이제 그 결정을 하게 되니까 그동안 이제 2년 넘게 너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 예. 고려해서 아마 사적 모임 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도 아마 전면 해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주간 이번 주에 그 확진자 숫자가 어느 정도 네. 추이를 보이는지 그게 네네. 좀 줄어든다면 이제 정점 찍고 내려오는구나. 네네. 그러면 좀 판단할 때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정부가 이번 주부터 중환자 예. 병상에 입원한 환자 증상이 좀 나아졌다면 곧바로 아마 일반 병상으로 옮기기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실까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위험군이 아닌 분들이 확진자 수는 아마 줄고 그리고 또 줄더라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우리 고연령층이라든지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위험군들에 대한 중환자 병상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부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특히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다 차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반해서 위중증이나 또는 이제 사망자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제 정부에서는 병상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 조치를 하는데요. 아마 기존의 재원 적정성 평가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이제 중증 환자에 입원한 분들을 평가를 하면 그쪽에서 이제 퇴실 권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퇴실 명령하고 그 이후에는 손실보상금 삭감이라든지 이 4단계가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서 이제 퇴실 권고하는 단계를 빼고 3단계로 줄여가지고 아마 이런 평가 기간을 단축해서 병상 회전율을 좀 높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 환자들이 결국 빨리 퇴실을 하게 되면 일반 병실로 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이제 음압시설이 없는 일반 병실에서도 지금 확진자를 치료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계속 전환을 되고 있어서 아마 그런 취지에서 빨리 격리 해제를 해서 전시를 해서 이제 병실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중증 병상이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라서 예. 특히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특히 감염 안 되도록 향후 한 달 동안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요. 예. 그 백신을 아직 2차 접종까지 하셨거나 접종 안 하신 분들은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접종을 맞으시고 특히 60세 이상 고위험군이시면 증상이 있으면 며칠 이렇게 검사 안 하고 있으시면 안 되고 꼭 검사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양성 나오면은 빨리 먹는 치료제를 복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니 지금 코로나19에 지금 뭐 확진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원래 이제 만약에 그렇죠. 걸리면 네. 학교나 회사에 자가격리 통지서를 이제 제출해야 된다 아닙니까? 근데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맞습니다. 발급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요? 이게 아마 보건소하고 구청에서 그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네네.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발급이 자꾸 밀려서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학교 회사의 증빙 서류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꼭 필요한 서류라서 지금 보니까 이제 일부 서울하고 경기, 경북, 전북에서는 이제 온라인 발급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휴대폰 확인 절차를 가지면 이제 아마 통지서가 발급되는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부산도 좀 빨리 도입되면 많은 재택 치료 받는 분들이 또 불편도 덜고 무엇보다도 또 보건소하고 구청에는 지금 코로나 대응 업무가 폭주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업무 부담에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걸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발급을 하면. 예. 근데 온라인 발급을 하기 전에 그냥 네. 양성 통보할 때
그냥 뭐 며칠까지 격리 이렇게 같이 문자로 그냥 보내주고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좀 많이 간소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에 이어서 지역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들도 코로나19 확진 시에 3일 격리 후에 업무를 재개할 수 있게 했다라고 네. 하던데 네. 그러면 당장 약국 가서 약 타려고 딱 갔는데 네, 병원 네, 가서 얼마 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업무 연속성 계획에 따라서 좀 격리 기간을 줄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렇게 마스크 착용을 아주 철저히 하면서 예. 그 실내 환기를 잘 해서 오히려 이제 감염을 전파하는 것을 막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약사님들 특히 더 철저히 마스크를 착용하실 거고 약국 실내 환기를 한다면 오히려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팍스로비드를 예를 들면 처방을 하고 조제를 하고 환자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을 또 해줘야 되거든요. 예,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이 불편한 분들이 빨리 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의 기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약국에서도 이런 업무 연속성 계획에 맞춰서 특히 주의해야 될 감염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네. 혹시 정치자분들 중에 우리도 그러면 걸리면 한 3일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이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근데 여기서도 기준이 예. 확진된 약사분 중에서 증상이 없거나 또는 경증인 분들만 복귀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 확진이 되시더라도 지금 현재는 격리가 7일이 되어 있지만 이 격리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일부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네. 오늘부터 우리나라 입국할 때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네. 접종 완료자만 해당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거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계신 분도 많은데요. 예,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접종 완료자라 표현보다는 기본 접종을 완료한 분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이 기본 접종이라고 하면 의미가 뭐냐면 일단은 3차 접종까지 완료한 분들 해당이 되고요. 네. 그리고 2차 접종을 하셨더라도 2주가 지나고 그러니까 14일이 지나고 180일이 경과하지 않은 분들은 이 기본 접종 완료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